되었습니다. 네, 지금 뭐 개인적인 또 여러 스케줄 때문에 못 들어오신 계시고요. 그래서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이제 다 들어오신 것 같고요. 네 분 참여하셨네요. 또 바쁜 일정 있으실 텐데 또 잘 조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이 이제 공식적으로 안내되었던 마지막 6주차 일정이네요. 네, 수없이 달려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교육도 역시나 많은 기대가 되고 얻어갈 것이 많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의 또 시간을 통해서 많은 또 유익을 얻고요. 한태준 강사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리 잘 들리시죠? 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이번 과제가 제일 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의외로 이번 과제를 상당히 어려워하시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제 하시면서 어떤 점들이 어려우셨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정현수 사장님, 이번 과제 하시면서 좀 어려운 점이 어떤 거가 있었을까요? 그 강사님께서 그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말씀해 주세요. 예, 강사님께서 계획한 대로 좀 이게 내용을 좀 좁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고요. 어, 이게 뭐 글을 쓰면서 계속 고민되는 게 그냥 단순 글쓰기가 아니고 뭔가 타겟팅을 해서 그 뭔가 이렇게 우리 목적으로 잘 가지 않는다 방향이 그런 면에서 좀 고민이 좀 많이 됐고요. 이번 글 같은 경우에도 너무 좀 이렇게 좀 개괄적인 내용으로 좀 돼서 그런 면이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런 고민이 있으셨군요. 알겠습니다. 네, 좀 이따 그 피드백 좀 드릴게요. 네, 김현주 실장님, 이번 과제하시면서 좀 어려웠던 게 뭐가 있으셨을까요? 전에 했던 뭐 파닉스 소개라던가 학습 방법은 조금 객관적인 뭐 내용에 대한 소개였는데, 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좀 주관적인 그런 부분을 소개를 해야 되는 거라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생각을 많이 좀 하게 했던 과제였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충분히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좀 이해가 됐습니다. 일단 정현수 사장님 좀 말씀을 드리면, 정 사장님 글을 보면서, 아, 약간 요번에 두 가지 고민을 하셨구나. 그러니까 양쪽에 대한 고민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로 포인트를 못 잡으셨구나라는 생각은 좀 들었는데, 그거에 대한 피드백은 조금 이따 좀 더 드릴 거고요. 김현주 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글에서 좀 좋았던 거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물론 이제 객관적인 거는 좀 어려울 수는 있으나 어쨌든 블로그에서는 굉장히 자신감을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과대포장 막 그런 걸 하라는 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거기에 열정이 좀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왜 그러냐면 내가 부정적이고 내가 물러나면요 학부모는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느껴지는 뉘앙스 때문에. 그런데 내가 자신감 있게 글을 써가면 그 보여주는 그 글에서 오는 자신감 때문에 신뢰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 그냥 되게 자신 없이 얘기를 해버리면 그 듣는 사람도 되게 불안하거든요. 내가 뭔가를 맡기기에 상당히 불안함이 있는데 오히려 그 글에서 느껴지는 그 자신감이 있으면 굉장히 그 신뢰도를 좀 믿어보고 한 번은 맡겨봐야 되겠다 이런 느낌 분명히 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면에서 이번 글 상당히 좋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과제의 목표 중에 하나는 어, 학부모가 선생님에 대해서 먼저 물어볼 가능성도 있잖아요. 어떤 선생님 있으세요? 또 어떤 선생님이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먼저 말씀하시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고요. 또 그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다고 사장님들로부터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학부모에게 미리 이런 선생님을 소개를 하는 글을 전송을 해서 그 선생님을 전송을 했을 때 학부모들이 보시고 아, 이 선생님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을 확실히 줄 수 있게 하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어, 검색을 해보시면 윤 선생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학부모들이 저희 선생님 소개시켜 주세요라고 하는 학부모들 사이에서 그렇게 질의하고 제 쪽지 드렸어요 뭐 이렇게 하는 글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카페에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럴 때 선생님이 뭔가 검색을 했을 때 나타나는 그 선생님이 아 이런 분이시구나 저런 분이시구나 라는 거를 미리 학부모들이 검색 결과를 통해서 알게 되면 그 선생님은 먼저 이렇게 소개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기 때문에 이 글은 그 두 가지 검색에 걸리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어, 선생님 어떤 핏이 맞는 선생님을 소개시켜 달라고 할 때 사장님이 먼저 제안할 수 있는 방법 하나 이 두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첫 번째 한 분의 선생님을 먼저 소개를 하시면 이번 글을 토대로 해서 그 다음 선생님 소개해주시고 또 여러 명 지금 계신 선생님들을 한 명 한 명 소개하는 글들을 써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런 목적인 글이고요. 이제 지금 실장님하고 사장님께서 이후에 선생님 한 분 한 분 보시면서 그 특징 캐릭터를 잘 살려서 하는 글들을 늘려 나가시면 셔야 되는 과제를 안고 계세요. 자,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좀, 말씀드렸, 정현 소장님도 고민하셨던 부분이 아마 이거였던 것 같은데, 검색 노출에 어떻게 시켜야 될까도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글을 쓸 때는 아직 초기잖아요. 물론 검색을 누리지 않는 글도 분명히 있어요. 블로그를 하다 보면 검색을 누리지 않는 글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초기 단계에서는 검색을 누리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초기 단계에서는 검색을 누리셔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키워드가 무엇인지를 먼저 설정하고 가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검색 노출을 위해서 키워드를 먼저 설정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글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 글을 써 나가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유천서부 먼저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네이버의 기본 기능들 이런 소제목 기능들 잘 활용하시고요. 글도 특히 PC 쪽에서도 굉장히 가독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구성 능력은 깔끔하게 보이는 구성 능력은 굉장히 좋으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사님, 네, 화면 전환이 지금 아 화면 공유가 안 됐구나. 잠깐만요,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보시면 네이버의 기본 기능들, 이런 서제목 기능들 잘 사용해주고 계시고 폰트 사이즈도 잘 보이고 이 폰트 색의 변조도 지난번에 한번 피드백 드렸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부각될 내용들이 잘 드러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지도도 이렇게 삽입해 주시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거 하나 저기 함께 보는 글 하나는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기능들 피드백 드릴 것들을 아주 잘 활용하고 계시고, 사실 그 현장에 계신 분들이 어떤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많이 써보지 않으셔서 이렇게 글의 어떤 왁구를 설정하시는 데 있어서 가독성 높게 그 왁구를 가져가시는 부면들이 좀 부족하실 때가 있는데, 정현 선생님은 이런 데는 훈련이 좀 많이 되어 있으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들 정도로 가독성 분야에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건 아주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검색을 할 때 좋은 선생님 뭐 할까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키워드는 제목과 본문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를 안 쓰셨기 때문에, 자 보시면요, 선택은 잘하셨어요. 좋은 선생님, 좋은 선생님 관련된 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 봤을 때는, 아, 지금 학부모들이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학부모들도 좋은 선생님에 대한 니즈가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선생님 중에서도 좀 더 범위를 좁혀 주셨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 키워드 설정, 윤선생을 선택하려는 학부모가 선생님을 알아볼 때 어떤 키워드로 검색을 할까요? 이거를 한번 좀 고민을 해주세요. 어떤 키워드로 검색을 할까? 그래서 예를 들면 윤선생, 뭐 양주 선생님, 아니면 양주 윤선생 선생님, 박문 선생님, 또는 그 선생님의 이름을 알았다. 그러면 양주 윤선생, 김혜주 선생님, 이런 식으로 검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떠올려서 검색을, 그 키워드를 설정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선생님 교체는 있을 수 있죠. 요청을 분명히 할 수 있는데, 이 내용도 구성이 도 나쁘지는 않았는데요. 뭐 좋은 선생님의 기준은 결국은 아이하고 학부모가 자기하고 필시 맞는 선생님이 가장 좋은 선생님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좋은 선생님도 다른 아이들은 잘 길러낼 수 있으나 다른 아이들한테 또 어떤 아이들한테 안 맞을 수 있고, 그런 부면에서는 나쁘지는 않았는데, 약간 여기서도 부정적인 이미지로 끝났어요. 그래서 좀 긍정적인 뉘앙스를 주실 수 있는 방향으로 표현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좋은 선생님이라는 기준은 아이하고 선생님하고 잘 맞는데, 만약에 잘 안 맞는 경우에는 새로운 선생님이 요청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선생님들하고 다시 새로운 선생님 교체해서 만났을 때 긍정적으로 그 학습을 이어갈 수 있더라.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셔서 좀 긍정적으로 끝날 수 있게 해주세요. 분명히 센터에서는 그만한 노력을 기울이는 거고, 아이한테 좋은 학습 환경, 좋은 선생님을 추천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약간 부정적인 거에서 끝나버리면 학부모도 약간 느낌이 부정적인 생각만 남겨주고 마무리가 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긍정적인 이미지로 남겨주시고 정리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솔직하신 건 좋은데 어떤 이미지를 줄 건가? 그러니까 이 블로그에서 고민을 하셔야 될 거는 한 가지가 더 있는,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사장님을 만나거나 선생님을 만나기 전에 미리 그 센터와 사장님과 선생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엄마 생각에 심어준 다음에 만났을 때 상담 성공률을 굉장히 높여주는데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부정적인 이야기보다는 부정적인 이야기도 긍정적으로 마무리를 지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센터에서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사장님께서 하시는 그 노력들이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이미지로 끝날 수 있게 표현을 해주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 글의 방향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사장님이 그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관점, 그리고 선생님들이 육성해 내는 그 느낌, 그리고 선생님 선택에 대해서 학부모들과 어떻게 소통하는가를 보여주신 좋은 글인 건 맞아요. 네, 그거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 사장님 마음속에 있는 갈등을 좀 느꼈는데, 여기서 선생님은 소개를 해야 되는데 내가 육성하는 것도 좀 보여주고 싶고, 거기서 어떤 결론을 좀 못 내리시고 글을 써내려고 하시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여기서 어, 좋은 선생님에 대한 어떤 사장님의 철학이 있잖아요. 그 철학이 있으시고, 그 좋은 선생님을 좋은 선생님이라고 하면 본인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자질도 있지만,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사장님이 육성해 나가는 그 내용들이 분명히 있으세요. 뭐 인성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그 선생님의 어떤 실력적인 부분을 키워나가는 부분도 이 글에는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거를 좀 더 강조해 주시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장님이 기울이신 선생님을 육성하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는 걸 좀 보여주셨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장님, 이 글은요, 어차피 이제 검색 노출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니까 이 글은 좀 수정을 하세요. 수정을 하셔서 사장님이 그 선생님들을 육성하는 내용들도 좀 더 강조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도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다라는 뉘앙스를 주시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장님이 갖고 있는 그 철학과 그 교육 철학을 받아서 선생님들을 육성해 나가는 과정, 이거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센터를 이렇게 육성해 나가고 있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학부모한테 제안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런 선생님들이 이 내용을 먼저 보여주신 다음에, 혹시 학부모한테 원하시는 유형의 선생님이 있는지를 알려주세요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글을 보여주신 다음에, 그러면 제가 선생님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글 자체로는 활용도가 분명히 있고, 이제 검색 노출은 안 될 가능성이 높지만 활용도도 있고 방향성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갈등 요소를 좀 이제 요번에 정리를 하셔서 선생님 육성은 이렇게 나간다, 이것도 좀 강조해 주시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양조중앙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 명을 선택해서 해주신 거 좋았고요. 인터뷰 형식으로 구성을 해주신 것도 좋았고, 이렇게 사진을 넣어주신 거. 사진을 넣는다는 건요, 실체가 있나 없나가 고민될 수 있는데, 이런 실체가 느껴질 수 있게 해주신 게 사진이기 때문에 신뢰도를 높여주는 그 역할을 해요. 그 부분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교육 철학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육 철학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학부모들한테 받는 피드백 있잖아요. 카톡이라든지 이런 것들 받는 거. 이런 거를 첨부해 주시는 게 굉장히 신뢰도를 높입니다. 온라인에서 신뢰도를 높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후기예요, 후기. 실제 후기. 그런데 후기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렇게 학부모가 주고받았던, 소통했었던 문자나 카톡, 이런 것들을 넣어주시면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보여주신 거 아주 좋고요. 나중에 학부모들하고 소통하는 그런 내용들을 의도적으로 넣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보면, 여기 개요를 이렇게 넣어 주셨는데, 이 중간중간 소제목들하고는 안 맞더라고요. 왜냐면 여기다가 왜 그런 말씀 드리면, 개요를 이렇게 넣어 주셨으면, 이런 구조로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이 되고, 뭔가 약간 키워드라도 맞춰주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어, 흐름, 어떤 느낌은 알겠는데, 뭔가 그, 이게 다 나왔나? 하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 아예 옆에 있는, 아래에 있는 소제목으로 맞춰주시건, 아니면 이 소제목으로 맞춰주시건, 뭔가 좀 밑에서 이 구성으로 진행된다 느낌을 가져갈 수 있게 해주세요. 왜냐면 보는 사람은 이해할 수 있는데 네이버 AI 입장에서는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AI 입장에서 고려를 했을 때 이거는 맞춰주는 게 좋다. 그리고 나중에 사람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블로그 글은 쓱쓱쓱쓱 보는 글인데 이렇게 했을 때 갑자기 물음표가 들게 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 이런 물음표가 들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구성을 하시면.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맞춰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두 분 글은요, 글 내용 자체로는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괜찮았기 때문에 두 분한테 뭐 더 이렇게 강하게 드릴 건 없었고요. 자, 한 가지 보시면 윤 선생, 양주 선생님 한 번에 위에 상단에 노출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뜨죠. 근데 이제 이거는 그냥 이렇게 보면 좋긴 한데요. 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학부모가요. 양주 윤 선생 선생님으로 검색을 할까요? 윤 선생 양주 선생님으로 검색을 할까요? 학부모 입장에서는. 네, 양주 윤 선생으로 검색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래서 지금은 경쟁률이 좀 낮아서 그렇긴 한데 이런 순서를 잡으실 때도 학부모가 어떤 키워드를 검색할지를 좀 생각을 해주시면 아마 키워드 잡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글 하나를 통해서 이렇게 브랜딩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예를 들면 나는 선생님 이름이 김혜주야. 내가 배우고 있는 선생님 이름이 김혜주야라고 했을 때 검색을 했을 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검색해서 나타나게 되면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그 선생님 소개 프로필을 보고 선생님을 선택해서 사장님한테 전화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글을 쓰시고 키워드는 그렇게 설정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외로 두 분밖에 과제를 안 해주셔가지고 네, 일단 두 분만 과제 해주신 거에 대한 피드백 드리고요. 자, 아까 전에 정윤수 사장님이 문의하셨던 내용 이제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글쓰기 들어가 볼게요. 함께 보면 좋은 글 관련해서 여기 되겠죠? 함께 보면 좋은 글 그리고 더 알아보세요. 이렇게 써볼 수도 있고요. 중 온라인 세미나 할 때 유의사항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 글을 내가 링크를 걸 글을 미리 열어놓은 다음에 여기서 URL을 복사하고요. 요거 누르시면 URL 복사가 됩니다. 요거 누르시면 복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드래그를 하세요. 드래그. 왼쪽을 클릭하시고 그 마우스 왼쪽을 클릭하시고 요렇게 하시면 드래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위에 링크가 있지만 이 링크가 아니라 여기 아래 링크, 요거 아래 링크를 넣으시고요. 여기다가 붙여넣기. 그러면 아까 전에 복사한 URL이 들어가 있습니다. 복사한 URL이 들어가 있고요. 이거를 넣고 딱 클릭 하시면 여기에 이렇게 파란색 그 폰트 색깔과 함께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이건 링크가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함께 보면 좋은 글 링크를 넣으시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네, 영상 남겨두는 거니까 한번 나중에 이거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팁을 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저작권 좀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라든지 저작권이 있는 무언가를 쓰지 마시라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중에 뭐 할 때는 본사 인스타그램 본사에서 뭐 제공해주는 홍보 이미지들이 있어요. 그 이미지 말고 그냥 본사 인스타그램에 올려져 있는 이미지인데 그거를 쓰고 싶어 하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안 돼요. 저희 본사가 외주랑 계약을 해서 하는 건데 거기서 특정 그러니까 본사 인스타그램에서만 활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캡처해서 쓰시면 저작권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스타그램에 있는 거를 막 캡처해서 쓰지 마시고요. 본사 공식 블로그도 마찬가지예요. 공식 블로그에 있는 것도 캡처해 가지 마시도록 말씀드려요. 그것도 대행사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팀에서 이거는 좀 많이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회원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올리실 때는 회원 학부모랑 미리 협의가 되어 있으셔야 되고 문서로 남기시는 게 초상권 활용 동의서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미리 작성을 해 놓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뭐 뒷모습을 찍는다든지 그러면 좋은데 만약 앞에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하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2년에 홍보팀에서 나간 공문이 있는데 이거 반드시 확인하셔서 보도록 하세요. 제가 이거는 단톡방에 공유할 수 있도록 찾아서 공유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런 글은 잘 안 쓰셨는데 학원에서는 좀 많이 하기도 하지만 아마 이런 글들도 쓰실 가능성이 앞으로 좀 있어요. 어느 특정 학교의 그 내신 문제 분석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요즘에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동안에는 뭐 글을 올리셔도 크게 이슈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에 아주 사교육 카르텔이라고 표현을 해가면서 뭐 하나라도 건덕지만 잡혀라. 내가 잡아놓겠다. 이런 느낌의 지금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그 중간고사 시험지 네이버 어디 관련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중간고사 시험지 삽니다. 이거 업로드를 캡처해서 업로드를 하면 사진 찍어서 업로드를 하면 뭐 만원 상품권 주고 이런 이벤트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네이버 페이로 하는. 그랬더니 이제 사교육 카르텔을 척결할 선언한 교육부에서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어, 뭐가 되어 있냐면 학교에서 만든 문제는 국공립 경우에는 시도 교육청에 있고 사립은 학교 법인에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족보닷컴이나 뭐 이런 데에서도 이게 제재가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이제 조만간 못 쓸 수도 있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돼서 엄청나게 다운로드를 하는 그런 사태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자료들을 수집을 하시더라도 주변에 있는 학교 아이들한테 수집을 하셔서 정리를 해두시고 뭐 파일로만 갖고 계시고 이거를 뭐 인터넷에 올린다든지 문제 분석을 한다고 뭐 어디 블로그에 올리시든지 그렇게 하시는 거는 굉장히 자제를 해주셔야 돼요. 이거 어떻게 보면 그 소송이나 어떤 신고를 해서 실효성이 적어서 그동안은 안 했을 수 있어요. 학교들에서. 근데 지금은 교육부에서 눈에 불을 켜고 검열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은 안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되게 몸을 사려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심해서 활용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고요. 어, 이제 한 11시쯤에 소감서가 날아갈 거예요. 소감서가 날아갈 텐데, 그동안 과제 4번 하시면서 느꼈던 그런 과정들에 대한 내용들을 입력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한번 여쭤볼 게 있는데, 두 분 모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과정 참여하시면서 좋았던 내용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런 과정들을 또 한다고 하면 다른 분들, 다른 어떤 센터장님이라든지 다른 선생님한테 추천을 할 의사가 있는지, 어떻게 추천하고 싶으신지, 뭐 그런 내용들을 좀 가감 없이, 뭐 부정적인 이야기도 괜찮습니다.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정현수 사장님부터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일단 6주 동안 이렇게 진행을 해주신 그 강사님하고 제 매니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블로그 교육이 저한테는 좀 낯설었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홍보를 하다 보면 오프라인 중심으로 지금까지 비용도 빅시즌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막대하게 이렇게 좀 쓰고 그랬는데 올해하고 작년, 그러니까 작년부터 빅시즌에서 오프라인 영업이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굉장히 깊었는데 마침 이렇게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온오프라인 같이 홍보를 해야 된다. 이제 사실상 필요성은 알고 있었지만 좀 이게 어떻게 하는 게 효과가 있는가 고민을 하던 차에 이 교육을 받게 됐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고요. 사실상 저희 윤 선생 업을 하면서 센터장들의 역할 제1번은 제가 볼 때는 홍보입니다. 그래서 그 거점별로 어, 인지도랄지 이런 부분들은 꾸준하게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어, 이 블로그 교육의 모든 센터 거점들에게 저는 진행됐으면 좋겠고 조금 더 기초적인 부분까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뭐 연배가 있어서 그런지 글감도 고민이 되지만 어떤 블로그 내의 어떤 기능들 이런 기능들을 이해하는 게 오히려 더 좀 힘들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기초부터 시작해서 좀 체계적으로 해서 음, 모든 분들이 저는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을 갖는 그러한 교육이었습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혜주 실장님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전에 또 다른 블로그 교육을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새로운 걸 많이 배웠는데, 이번에도 좀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좋았어요. 특히 생각이 나는 게, 학부모의 언어로 생각하는 부분은 좀 제가 교육을 듣고 나서도 많이 생각해 볼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좋았던 점이, 명확한 주제를 가진 과제를 주시고, 과제를 주실 때 어떤 질문을 좀 답을 하면서 쓰면 좋은지 생각을 해주셔서 이번에 쓴 글들 말고 다른 글들에도 적용할 수 있었던 내용이 많이 있었던 게 좀 저한테 도움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실시간으로 글에 대해서 어떤 점은 좋았고 어떤 점은 개선해야 하고 이런 부분을 알려주셔서 다른 분들 글도 보면서 이런 부분은 우리도 해야겠다. 이런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서 저는 다음에 이런 게 있으면은 제가 또 제가 참여를 하고 싶을 정도로 네, 너무 좋았어서 이런 좋은 강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긍정적인 이야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은 다음번 프로젝트가 현재 시점에서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변동사항이 있는데, 변동사항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 참여하신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도록 어떻게 해볼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왜냐하면요, 원래 보통 이제 학원 쪽에서는 8주 과정으로 만들어서 했어요. 그런데 교실 쪽에서 제가 오더 받은 거는 4번의 글 1월까지만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4개밖에 못 드려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요, 과제 보너스 과제 하나 더 드릴게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뵙도록 해요. 우리 센터 우수회원 소개하기. 이거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센터 우수회원 소개하기. 아마 떠오르는 회원들이 있으실 텐데요. 지금까지 뭐 서울대 보내고 뭐 스카이 보내고 이런 아이들이 있지만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아이들은요. 그런 아이들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도 더 필요한 게 한 가지가 있긴 있어요. 뭐냐면 작년에 작년 신학기 때 파닉스를 시작을 해가지고 1년간 성장한 아이, 그 아이의 스토리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뭐 데이까지는 너무 먼 요원한 이야기고, 사실 요즘에 학부모들은 굉장히 변화가 무쌍하잖아요. 그 단기간의 결과를 원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스카이나 이런 데 간 아이들은 나중에 쓰더라도 지금 시점에서 꼭 필요한 글은 바로 1년간 아이들이 성장한 스토리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일단 선생님들 사례들도 좀 수집을 하셔가지고요. 1년간 이 아이가 첫 번째 언제 가입을 했는지, 뭐 몇 월 며칠 이렇게가 아니고요. 1월 달부터 선생님과 시작을 했다. 뭐 예를 들면 그렇게 쓰시고, 근데 상담할 때 학부모가 요런 점을 좀 주의 깊게 해달라, 요런 점에 관심을 기울여달라, 이런 방향으로 아이를 좀 가르쳐 달라라고 하셨던 게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런 내용들 함께 넣어주시고, 그래서 그 아이가 처음에 뭐 어려움이 있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잘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으나 어려움이 있었다면 어려움이 이런 거 있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해결됐다라든지, 그리고 학습하는 과정 중에서 선생님도 고민, 부모도 고민, 아이도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극복해 나가는 그 과정도 있으면 그 내용들을 차분히 서술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지금 결과적으로 1년 뒤에 보니까 보통 파닉스 다음에 그 파닉스로는 시작을 하나 파닉스 다음 과정들은
센터별로 선생님별로 아마 굉장히 다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과정은 어떻게 학습을 하고 있다. 그 느낌, 그런 내용들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요, 아이 막 10명, 20명, 그 작년에 가입했던 아이들 다 떠올리지 마시고요. 단 한 명, 단 한 명의 아이. 내가 노리는 1학년이면 1학년 아이, 2학년이면 2학년 아이, 아니면 학교 들어가기 전 아이에서는 학교 들어가기 전 아이. 작년에 그 데이터를 좀 확인하셔서 가장 많이 들어온 신학기 때 가장 많이 들어온 학년이 있을 거예요. 그 학년의 아이를 초점으로 맞추시는 게 좋겠죠. 우선은. 그래서 그 타겟으로 된 아이를 먼저 잡으시고 그 타겟을 달린 아이를 중심으로 스토리를 전개를 해주시라 라는 말씀드립니다. 물론 그때 초기부터 그 사진 자료들이 남아있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모을 수 있는 자료들은 모으셔서 그 사진도 올려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선생님들과 집요하게 그런 학습 사진 자료 데이터 이런 것들을 모으는 작업들을 선생님들하고 회의하실 때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셔서 뭐 밴드든 아니 그 센터 내 선생님들과만 하는 밴드든 뭐 어디든 그 자료들을 모아놓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시는 것도 뭐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번 과제도 어렵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장님 입장에서는 선생님을 한번 거쳐셔야 되기 때문에 좀 회의도 해보시고 선정을 하시는 과정이 좀 필요하실 거라고는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이번 과제는 꼭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 이런 아이 공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한 1년 공부하면 어떻게 돼요? 6개월 공부하면 어떻게 돼요? 어느 정도까지 공부할 수 있어요? 학부모들이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는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답을 주는 그 글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참 넣으셔가지고 학부모한테 사전에 가입 전에 아이가 1년 정도 공부한 아이들의 사례를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또 좀 더 팁으로 드리자면 음, 이분이 블로그를 한번 갈아엎으셨어요. 갈아엎으셔서 예전 거에는 조금 그게 잘 드러났는데 요즘에는 그 정도까지 드러나지는 않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요. 요것만 보셔도 예를 들면 리딩 수업 어떻게 해요? 파닉스 수업 어떻게 해요? 뭐 그래머 수업 어떻게 해요? 이렇게 했을 때 한 명씩 하나씩 이렇게 집어서 그래머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쭉 학습 과정들을 보여줄 수 있는 글을 쓰셨어요. 저는 처음에 뭐 3학년 아이 그래머 수업, 뭐 그래머 타임 A1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학년, 그 다음에 교재명 하고 항상 형식이 같아가지고 저는 이분이 왜 이렇게 글을 쓰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상담 포트폴리오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상담 포트폴리오처럼. 그래서 실제로 학부모가 상담이 왔을 때 블로그를 열어서 아예 수업 어떻게 해요? 뭐 예를 들면 뭐 리딩 수업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딱 해서 클릭해서 이렇게 수업 교재는 이렇게 됐고요. 구성은 이렇게 아이들이 학습 결과는 이렇게 되고요. 잠깐 영상 보실까요? 이렇게 상담 스토리를 상담 스토리를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팁인데요. 이거는 이후에 지금은 필수 글들을 하지만 나중에 하실 때요. 이런 식으로 상담을 하시기에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처럼 상담 포트폴리오처럼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싹 넣어가지고 그때그때 뭔가 질문이 들어오면 바로 요거를 클릭해서 보여줄 수 있거나 아니면 학부모가 뭔가 카톡으로 질문이 오면 글 링크를 보내실 수 있게 구성을 하시는 것도 블로그를 앞으로 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는요, 글 쓰신 내용에 대한 피드백과 함께 인스타그램 특강 한번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스타그램에 대해서 아마 활용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는데 활용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하는 교육은 물론 이제 블로그 외부 교육 많이 들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외부 교육을 들으시면 그것도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보다 더 훨씬 더 잘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얻어가실 게 많은데 본사에서 하는 교육은요, 윤 선생 사장님들, 선생님들, 그리고 원장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화돼서 주제를 잡아놓고 그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알려주는 그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업무를 하시는데, 특히 윤 선생님 홍보를 하시는 데는 본사 교육 들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기초를 잡아가시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다음번에도 꼭 참여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특강 해드릴게요. 그 내용들 해드릴 거니까 다음 주에도 늦지 않게 참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좀 한 번 더 여쭤볼 게 있어요. 그냥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단톡방 안에서 계속 글도 공유하고 쓰신 글들도 계속 공유하시는 게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구성들을 좀 고민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학원 쪽에 교육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단톡방에 있어서 매주 월요일 날 한 번씩 이렇게 어떤 팁 같은 거 하나씩 드리고 그 주에 한 주간 올리셨던 글들, 학원 원장님들이 올리셨던 글들을 큐레이팅 해가지고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제가 저 혼자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도움이 되나 안 되나 잘 몰랐는데요. 나중에 원장님들이 말씀을 해주시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다, 이런 얘기, 아이디어도 많이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계속 강조드리는 거, 팁들, 잊어버리시는 것들, 팁들 한번 하나, 그 다음에 그리고 시즌별로 꼭 하셔야 될 것들, 홍보하셔야 될 것들, 이슈들 같은 것들도 한 번씩 던져드리면 이렇게 올려주신 것들을 공유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아직 교실 쪽에서는 블로그가 많지 않아서 그렇지만 그래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서로 그 공유를 한 번씩 나누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앞으로 이런 것들도 한 번씩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후에도 뭐 이걸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계속 소통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또 다음 주에 특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는 이거 보시고 해보시고요. 또 안 되시면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